명리 기초 과정. 지난 시간에 그 투출에 대해서 통근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용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흔히들 많이 이제 듣고 쓰는 그런 용어 중에 이제 용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 용자에 뭐 신자, 활용도가 높은 어떤 팔자 내에서 핵심적인 글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 자평진전 베이스의 그런 그 용신은 기존에 설명되어지고 많이 회자되는 그런 용신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몇 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명리를 해석하고 또 판별해내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선학들이, 선배들이 노력들을 하고 많이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간 중심으로 뭐 힘의 세기, 강약, 뭐 이런 거를 좀 따져가지고 넘치면 덜어내고 부족하면 보완해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을 이제 억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이제 억제하고 부양한다 이래서 이 억부법의 일환으로 또 이 억부법의 그 기본 대전제가 되는 것이 일간인 신이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그 부할 건 부해주고 덜어낼 건 덜어내주고 이래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을 핵심적인 인자가 되는 것을 용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보통 할 때는 이제 이걸 희용기구한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 용, 기, 그리고 구, 한 해서 그 팔자 8글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글자를 용신이라 하고, 이 용신을 도와주는 글자를 희신이라 하고, 용신을 극하는 글자를 기신이라 하고, 기신을 돕는 글자를 구신이라 하고, 이두저도 좀 애매한 중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글자를 한신이라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는 관법, 이런 경우가 어찌 보면 한 세대를 풍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 해방 전까지는 뚜렷하게 우리나라 관법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한 60, 70년대 지나서 한 90년대 한 중후반, 이 정도까지 특히 일본 명리의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아부테산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특히 우리나라에 그 전에 원래는 그런 그 지금 3대 텍스트라고 하는 그거 이전에 연해자평이 많이 먼저 들어와 있었죠. 연해자평, 그 다음에 적천수, 이런 계열로 들어오면서 그런 쪽에 일조를 한 사람들이 임철초나 선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존 3대 주해서, 3대 그 고서를 주해를 하면서 이러한 관법들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희기를 구분을 하고 이렇게 따지는, 이래서 이제 여기서 보완돼서 나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면 크게 봐서 거의 억부로 이렇게 이제 신강신약을 따져서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후, 기후적인 이런 어떤 한난저습을 맞춰가지고 조후를 본다든지, 또 병리약을 본다든지, 아니면 통관, 글자들이 딱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느 한 글자가 꼭 필요한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통관을 본다든지,
아니면 전황. 이건 이제 외격이라고 하고 이제 확격, 뭐 종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황격.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모든 관점이 뭐냐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간 중심으로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연월일시 아니면 8글자 중에서 그 핵심이 기준점이 일간이었었어요. 일간을 중심으로 힘의 세계를 따지고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월지가 강하고 또 지난번에 힘의 세계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예전에는 뭐 지장간 세기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도식화시키고 무슨 공식을 해서 토가 몇 개다. 요즘도 어느 어플에 보면 토가 몇 개, 뭐 무슨 뭐가 몇 개 이래가지고 더하기 빼기 뭐 힘을 가감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신강이네 신약이네 이렇게 해서 이게 신강신약이 이게 딱 일간을 중심으로 이게 넘어가질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비하고 비식재하고가 이게 넘나들질 못합니다. 만약에 신강이다 그러면 이렇게 상관이나 재성이나 관성이나 이건 거고 또 만약에 신약이다라고 하면 일간을 도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인성이나 비겁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명리 공부를 이렇게 독학을 하거나 아니면 단시일내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8글자의 조합 관계에서 이렇게 뭔가 명확성을 좀 가지려고 할 때는 일견 이렇게 해서 팔자가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한 30%밖에 안 풀려요. 다 안 풀리는 게 아니고 풀리긴 풀립니다. 왜? 이렇게만 51만 8,400가지의 구조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런 신강신약이나 억부에 대한 부분이나 일간 중심으로 해서 풀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팔자가 다 안 풀리는 건 아닌데 다 풀리진 않는다. 다 풀리진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팔자의 관법이 들어오게 된 것이 그 거의 이제 궁통관법하고 자평진정관법이 비슷한 시기에 유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메인이 되기 퍼져나가기가. 근데 자평이 어떻게 보면 좀 맨 마지막에 흐름을, 맨 마지막에 어떤 자리매김을 순서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보면 명리의 이 희용기관을 가지고 아주 용감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관법을 존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 역시도 수십 년 동안에 제가 헤매봤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신의 개념하고 자평진전 관법에서 얘기하는 용신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평진전은 팔자 용신 전구원령 전적으로 오로지 원령에서 월지에서 구한다. 전심원령, 전빙원령 이런 얘기도 하고 팔자 자자 통기원령. 그래서 이 8글자 자체 모든 부분도 자자를 통귀 이렇게 월지에 맞춰 가지고 힘의 색이라든지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팔자를 보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에 연주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고법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당송 중당 때 이런 그러니까 그때도 그 이효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팔자를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한 7세기, 8세기 이때만 하더라도 고법의 체계가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고 정돈이 되고 민간에 많이 퍼져 있고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사회나 시절의 흐름도 많이 바뀌었죠. 이건 이제 마치 뭐와 같냐면 여는 우리가 근묘화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묘의 단기라고 하는 연월의 단기라고 하는 거는 뭔가 연월일시의 구조 중에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일간이 태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본인의 노력이나 어떤 그 의지나 이런 것보다도 태어나면서 정해질 수 있는 조상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내가 태어나면서 그 영향력이 지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도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개인이 잘나서라기보다는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가문을 잘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내가 별반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 벼슬을 이어받는다든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당나라 이후에, 중국의 당나라 이후에 어떤 사회가 이런 다양화되고 문화나 문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흥이 되고 이러면서 다양한 인재들이, 그 당시에는 말하면 정부죠. 지금으로 하면 정부, 왕권에서도 이런 인재들을 등용을 하고 발굴을 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가문 베이스의 그러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보다는 뭔가 좀 더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이런 인재들을 발굴하고 발탁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자라는 게 생기고 뭔가 이런 개인 역량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대가, 사회가 이렇게 막 바뀌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 연주 기준으로 볼 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잘 맞았는데 워낙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심플하게 하려고 바뀌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연월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간이라고 하는 나중심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작용력이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그런 시대 배경이 됐고, 그거의 어떤 분기점, 어떤 이 획을 그었던 것이 이 서자평 선생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연회자평이 나오고, 이러면서, 연주 중심으로 보던 방식이 이제 일주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보는 관법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냥 통일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청대에 이제 심효첨 선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3대 고서, 5대 고서, 7대 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순서적으로, 시대적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심 선생의 이 자평진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반이 월지 중심으로 월지에서 일간은 물론이고 대표적인 일간이지만 나머지 글자들과의 관계성을 따지는 그러한 방식을 체계화를 했어요. 체계화. 그래서 이 자평진전 관법에 의하면 그냥 월지가 용신인 거예요. 월지가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관법의 용신, 이런 억부법이라든지 희용기구한 관법을 쓰는 이러한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같은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통적인 이런 억부법에서는 신강신약을 따지는 이런 쪽에는 팔자에 꼭 필요한 글자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일간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일간 대비 생극을 따져가지고 월지의 관계를 이렇게 따져서 그거를 경명으로 정합니다. 격으로 정하는데 월지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만약에 천간으로 투간된 어떤 지장간에서, 그렇죠? 지장간에서 투간된 에너지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월지의 본기가 투간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신월이다. 신월이면 그렇죠? 이제 이게 사왕지, 그다음에 사생지, 사묘고지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렇죠?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화일간이 신금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재성이죠. 일간이 극하는 거니까. 그렇죠? 극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재성이다 얘기를 하고, 재성에 대해서, 재성하고 인성에 뒤에 제가 계속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말씀드리겠지만, 재성하고 인성은 정편을 나누질 않고 십성으로는 정편이 나누어지지만 그냥 제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격. 제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제격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지가 양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간으로 붙으려면 동주로 붙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갑병무경임이 붙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아니면 다른 데에 놓이면은 음간도 놓일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그 지장간에는 무토하고 임수하고 경금이 있죠. 그렇죠? 경금이 있으면 이렇게 경금이 본기로 올라갔으면 이 월지에 있는 재성의 정제의 그 지장간에 있는 에너지가 천간에 떴잖아요. 그렇죠? 떴으니까 그거는 정제의 모습이 더 강하게 천간에 이제 드러난 거고, 아니면 신중에 임수가 올라갔으면 원래는 이게 정제격인데 지장간에 있는 임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바뀐 겁니까? 정관격으로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글자 중에 지장간의 글자가 올라가서 정관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어떠한 글자로 투간이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격을 잡고 그러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원래 격이 그러니까 용신으로 정제격인데 제격인데, 그렇죠? 제격인데 예를 들어 이 제격이 위에서 천간에서 만나는 글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성을 만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이미 떴으면 정관격이 되지만 관성을 만날 수도 있고, 어딘가에 여기에 임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성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식신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인성, 갑을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갑신으로 놓여졌다라고 하면 제격인데, 경금은 투간이 되지 않고 제격인데 인성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글자를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경우는 제격의 그 폐인이다 해가지고 요 인성을 찾다 해가지고 찾다 해서 요거는 경명이 되는 거고 용신이 되는 거고, 요거를 요게 이제 성격, 합격, 이제 뒤에 나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격의 형식을 갖춘다라고 하면 요 뒤에 있는 글자를 이거를 상신이라 그래요. 상신. 상신. 도울상자를 써가지고, 도울상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그 용신을 정하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냥, 기억하실 거는 그냥 월지에 있는 월지에 있는 거. 이걸 그대로 천간에 투간된 게 없으면 그거를 경명으로 잡고 그게 용신이 되는 거고, 지장간에서 투간이 된 게 있으면 그게 변격이 되는 거고, 그 격을 전체적으로 그 격이 월지 환경이면, 그러니까 월지라는 거는 어떤 경우라도 뭐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그 일륜으로 보면 부모의 자리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 일주가 어떤 그 핸들링 당할 수 있는, 핸들링 되는 부분들이 어떤 계절적인 환경이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도 보통 우리가 연월의 환경을 이렇게 어떤 뭐 사회적인 또 인생의 전반기 이런 형태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평에서 말하는 용신의 개념, 또 이게 이제 삼합이나 삼회 같은 경우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격인데 격이 하나로만 딱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신자진이 되면 격국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삼합으로 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용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격국용신이 되면 천간으로 투간이 돼서도 바뀔 수가 있지만, 지지에서도 이렇게 반합이나 아니면 삼합이나 위에서도 격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격이 관성하고는 서로 친한 관계이죠. 재생관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굉장히 유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제격인데, 이를테면 일간이 극해서 제인데, 기본적으로 이 제가 그냥 노출되는 겁재를, 예를 들어서 병신으로 떠 있다든지 하면은 다른 글자에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파격인 거예요.
일간이 보고 있는데도 그 죄를 왜냐하면 겁죄라고 하는 거는 비겁이라고 하는 건 재성을 탈죄를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월지라고 하는 환경은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옛날 그 과거 시절의 봉건 사회나 계급 사회 시절에 따지면 거의 직업의 동태라든지 출세의 방편이나 자기 자신을 뜻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방편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산업공상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선비, 벼슬, 출세 뭐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사회적인 사회성으로 뭔가 펼칠 수 있는 어떤 가지수, 방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즘은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사회가 또 시대가 다양해지고 다변화된 그런 시절에 우리가 지금 환경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회적인 환경 때의 직업의 환경하고 직업 환경하고 아주 뭐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비교하려고 하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라고 하는 내가 뭔가 무의도식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무인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회적인 또 내가 어떤 나의 가치를 나의 본질을 실현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연관 관계성에 아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내가 그냥 난 자연인이고 아니 그러면 내가 자연인인데 무슨 제격이면 식재료 연결돼 있으면 뭐 닭이나 돼지나 뭐 이런 거 말이나 이런 거밖에 안 기르겠지. 아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도 그런 행위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놓여져 있으면. 근데 이러한 식재가 잘 쓰이면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예술가를 할 수도 있고 이 시대적인 환경 바탕 배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쓰임을 갖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에 네 글자 네 군데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월지라고 하는 건 특히나 직업상, 부모 환경, 소질, 나의 그렇죠? 연월 일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니 물론 뭐 늦게 잘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딱 이렇게 연월 일시로 보더라도 인생 1사분기 지나고 한 2사분기 때 그렇죠? 대운도 보면 두 번째 대운, 첫 번째 대운 지나고 한 두 번째 대운 언저리 지날 때 이때가 월주 환경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그때 배운 거, 그때 공부한 거, 그때 경험한 거 이거 가지고 평생을 산단 말이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때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정상궤도에 진입을 못한다든지 뭔가 그때 발판이나 이런 거를 못 닦아놓는다든지 공부가 안 됐다든지 뭐 부모 환경이 불편했다든지 완전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인생 전체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월지라는 것이. 그래서 뒤에 쭉 보면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닌데 이렇게 무슨 월지에 충이 되면 구하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그만큼 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새로운 관법을 펼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아니 월지가 무슨 뭐 이렇게 투간되는 거 격이나 잡고 뭐 이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 만약에 신금이라면 여기에서 신에서 임수 올라오고 경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경이나 이게 가을 겨울 에너지지 무슨 느닷없이 여름 가고 봄의 에너지로 올라오는 건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 에너지의 어떤 그 한계성이나 테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온다. 느닷없이 여기서 무슨 병정화가 올라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아니 신중에서 어떻게 병정화가 올라오겠어요? 그렇죠? 이미 사음이라고 하는 계절을 지나서 결실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조 성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지의 환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월지를 용신이라 한다. 용신. 그 용이 그냥 개별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 격 자체가 용신의 의미고 이게 삼합으로 이루어지면 국의 의미고 근데 천간에 관여되는 글자가 없으면 그냥 그 글자가 그대로 격국명, 경명이 될 수가 있는데 자평인연의 관법은
어쨌든 이렇게 용신이 정해져 있으면